지금 우리 이제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긴급 체포되고 그리고 민주당사 압색 침탈하고 이게 엄청 분노했는데 막상 보면은요 검찰 수사가 지금 막혀 있어요. 검찰 수사가 변비야. 왜 그러냐면 내가 수사는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수사관이야. 마차님이 지금 뭐 뭔 돈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끌려 들어왔어요. 근데 줬다는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막 포스트잇이 등장해. 야야 포스트잇이 그때 돈 줬던 포스트잇이 있는 거예요. 장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썼는지도 몰라. 그걸 발견했다라고 단독을 하는 그 지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지금 잡아놨어. 근데 김용 부원장이 하도 황당하니까 진술을 안 해버려. 그럼 수사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다고 항변을 하면서 난 니들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혐의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지금 한 2주, 3주 안에 구속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무조건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런 상태로 김용 부위원장이 묵비권 전술로 나오면 그거는 이게 한동훈이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고유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그러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을 존엄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겁니까? 그 묵비권이 자기한테 불리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도리가 없는 거죠.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핸드폰은 번호 안 까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네. 아유, 우리 동백이 동생. 참 어처구니 없네.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남욱이 있고요. 유동규가 있고요. 그리고 전달했다는 단순 전달자 정민영이 있잖아요. 이 세 명이 입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뭔가 동성애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정민용, 남욱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전제가 그렇죠. 있어야지 저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뉴스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누가 때렸느니, 뭐 뺨을 때렸느니, 맞았느니, 뭐 쥐어 뜯겼느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렇게 셋이 만나서 입을 맞추는 게 성립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3인 성호 스킬인데 사실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그 최민희 의원 시간에 자금 흐름도라고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원래는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정민영이 시켜서. 정민영은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난 그 돈이 뭔 돈인지 몰랐다고 전달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성남 도시개발사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유동규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 뇌물로 유동규를 구속한 거예요. 근데 그 유동규가 갑자기 그 돈은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하나가 더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용 자체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건이란 건요. 검찰처럼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재명이 대선 나가려고 경선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했다가 검찰이 말하는 동기인데 사실은 이재명한테는 동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근데 뜬금없이 대장동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한테 돈 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엄청 뜯겼잖아요. 돈을 5천억 이상을 뜯겼다고. 성남시로부터. 근데 갑자기 나 대선 나가니까 그것도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도 돈을 잘라서 그 돈을 전달했다는 게 이재명은 이 돈을 받을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요. 저는 정치 콘텐츠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번 그 검찰 주장에서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금액이에요. 8억 4,700만 원이잖아요. 보통 정치 자금이라는 건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자르지 8억 4,700만 원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정치 뇌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곽상도가 50억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억에서 세금 떼고 나머지를 알아서 정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50억을 약속을 하는 거지. 상도 형, 내가 51억 2천만 원 내가 챙겨줄게, 내가 이 1200만 원까지 정확하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 안 한단 말이에요. 조홍천한테 보내는 개딸들의 18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8억 4,7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범행의 동기예요. 정경심 교수 뭐 표창장 위조도요. 표창장을 위조할 동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가는 학교인데 그거를 굳이 컴맹인 사람이 그거 보수 어르신 또 열받네. 보수 어르신이요. 컴퓨터 좀 하십니까? 표창장 위조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못한다니까. 내가 컴퓨터 만든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나는 그쪽 분야를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정교하게 못한다고. 범행의 동기가 없는 거를 세 사람이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제 포스트잇 한 장 등장하고 세 사람이 이 돈은 김용이 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유동규한테 하니까 유동규가 남욱한테 달라고 해서 남욱이가 정민용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만배예요. 김만배는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그 문제잖아요. 네. 화천대유 하나, 김만배 화천대유, 천화동인 있는데 김만배는 돈을 전달한 적이 또 없어요. 가장 컸던 곳이에요, 거기가. 김남배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김남배는 유동규, 남욱, 정민용하고는 급이 다른 겁니다. 김만배는 윤석열하고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관계예요. 거기다가 이제 김만배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현타? 인생 무상?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 복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박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지금 나한테 남은 거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나한테 남은 걸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을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 위에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면 이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김만배는 누나가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고 아까 야수님이 말한 그런 8억 4,700만 원은 남욱, 정민용, 유동규는 서로 동업을 하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최대한 모아볼 수 있는 액수.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닷가로 몰아갈 수 있는 액수를 모아본다 보니까 어떻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액수가 나온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덮어쓰기의 어떤 그 스킬 같은 건데 제가 그 대선 자금 흐름이라고 요거 어제 최민희 의원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그 방송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죄일 경우에는 엄청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관계도에서 김용을 지우고 보시라고요.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공사지국 본부장이니까 요거를 유동규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뇌물 공여죄도 있으니까 가장 싼 걸로 끊어주는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김용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면 유동규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으로 김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동규가 상당히 무거운 죄질이 될 수 있는데 김용이 존재함으로써 유동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그렇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상황이라면 유동규 말을 믿을 수 있죠. 유동규가 자기 증언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징역 1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믿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을 뒤집음으로써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가 믿어줍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김용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이제 취조 비슷한 걸 하는데 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물어볼 거 아니야. 증거가 없으므로. 네. 그걸 4일째 연속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됐다 이 새끼야. 말 안 할래. 진술 거부하면 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쪽에 3명이 줬다고 하는데 당신이 안 받았다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네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해봐 하니까 미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검찰 조사가 얼마나 악랄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써주죠. 그 다음 날 돈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했잖아요를 붙였죠? 이런 식으로 말을 사람 미치게 잡고 만드는구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거기에 당신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뭘 숨기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엄청 피폐해지거든요. 그게 안 나오니까 김용의 여의도 아파트 산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 보도가 또 나왔어. 그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 거 아니야 같은. 예. 그러니까 아닌 거 알지만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그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산 거면은 이재명하고는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있는 무슨 거예요? 관계야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김용이 혹시라도 김용 긴급 체포했잖아. 김용이 이재명한테 전달 안 하고 자기가 꿀꺽했을 가능성까지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긴급 체포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2017년에 7월 달에 목동에 집을 팔고 이후에 17년 9월 달에 여의도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거고요. 부인이 대기업 10년차 부장이랍니다.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연봉 1억이 넘는데요. 아파트 구매 자금은 월급을 아껴 모은 돈과 부인이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었어. 집 구매 시 현금 없이 부인의 생활비 관리 통장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므로 이것도 증거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격하는 거지. 현찰로 준 게 아니라 다 은행에서 지급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유동규 쪽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닐 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현찰이 막 8억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그 거예요. 현찰 거래는 그 윤석열 아버지 그쪽 거래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 이걸 까먹어 버렸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건 왜 수사하느냐고. 자, 근데 이제 언론들이 이런 짓거리 합니다. 유동규처럼 남욱도 석방될까? 협조하고 있잖아 지금. 플리바겐인 유동규 나가는 거 보면서 안에서 굉장히 동요가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남욱은 케이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욱은 그러니까 1년이 채우고 나면은 자동 석방되는 건데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동 석방되는 건데 유동규도 자동 석방되지만 석방된 이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남욱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감옥 갈 가능성을 안고 석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규하고는 다르죠. 예. 지금 현재 유동규가 석방된 조건으로 치면은 유동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징역 1년형 이상은 안 나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건데 남욱은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둘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남욱하고 유동규는 확실하게 이재명 돈 줬다. 유동규가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측에서 달라고 했다. 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 수사의 이상한 점 5가지 요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거 조작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에요. 첫 번째, 아. 용처 확인도 없이 무조건 대선 자금.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는 대기업의 돈이 대선 캠프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서 시작됐는데 윤석열 검찰은 전달자의 말만 듣고 대선 자금 수사라고 주장한다. 용처 확인도 없이 대선 자금 수사라고 성격부터 정의하는 이상한 윤석열 검찰. 예, 답정너. 이건 대선 자금 수사야. 답정너이고요. 두 번째. 이상한 압수수색. 수사보다 정치쇼 더 잘하는 윤석열 검찰. 2003년 때는 당 압수수색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윤석열은 전달자 말만 듣고 일단 당사부터 압수수색한다. 출근도 안 하는 부원장 사무실에 뭘 찾으려고? 결국 민주당이 막으면 대치하면서 대선 자금 수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기획된 압수수색. 한마디로 정치쇼다. 예,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골 때려. 세 번째, 야당만 대상으로 하는데 웬 대선 자금 수사? 2003년에도 수사는 야당과 여당을 함께 수사했는데 이번에는 야당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왜 대선 자금 수사야? 민주당과 이재명 죽이기 수사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회창하고 노무현 대통령 둘 다 정치자금 수사를 했었어요. 그때 차떼기가 등장을 하고 막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가 받은 돈이 그때 약간 관례가 있어갖고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10분의 1 이상이면 내가 대통령 직을 걸겠다 같은 얘기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대선 자금 수사야. 그러니까 일본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대선 자금 수사라고 다 이미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김용한테 가서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소고기를 사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윤석열 검찰은 전달자의 말만 듣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틀렸다는 거지. 윤석열 검찰이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수사인 거죠. 그렇죠. 대선 자금으로 이재명 쪽한테 줬다고 해. 그러니까 유동규가 1년 만에 말이 바뀌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대선 자금 전달이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2003년도 대선 자금 흐름을 보면 그룹에서 핵심 측근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하는 심플한 구조. 이번에는 개인이 2명이나 거쳐서 전달했다고? 대선 자금을 다단계로 전달하나?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나? 요거는 아까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이었다면 남욱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직접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사무실이 다르잖아요. 성남 도시개발봉사에 사무실이 있을 거고 남욱에 천화동에 사무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유동규가 직접 가서 달라고 하지. 거기다가 4번인가 3번에 나눠서 8억 4,700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전달할 때마다 그 리스크가 어마무시한 건데 CCTV가 어디서 찍힐지도 모르고 목격자가 어디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나눠서 감당한다고? 그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불법 자금이면 정민용 변호사를 안 시키죠. 예. 제가 봤을 땐 안 시킨다고 봐요. 불법 자금이라고 하면. 자, 5번째. 대선과 경선조차 헷갈리는 검찰. 정말 미친 척하고 김용이 돈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돈 줬다는 시점은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 당내 경선 자금이면 다 대선 자금이야? 김용 자기는 선거 안 했나? 윤석열 검찰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식입니다. 정황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오죽게 억울하면 진술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검찰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 아들 지금 뭐 상습 도박 혐의로 송치했다고 저기 경찰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 와가지고 골 때리는 게요. 저기 도박 사이트 아니에요. 도박 사이트 아니라고.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하고 상습 도박 혐의는 송치했다고 이재명 가족 도륙을 내는구나. 조국 장관들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죠. 근데 여기 상습 도박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박진 아들은 아예 도박 사이트를 설립한 사람이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설립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청문회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포커는 넓게 보면 게임이래. 앞뒤가 완전 다르잖아. 야,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넓게 보면 약이라고. 아니 누구는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 게 더 나쁜 거죠. 저때 조세 회피처 이야기도 나왔었다고. 예, 예. 아들이 먼저 머니 런드리 돈 세탁 예, 예. 하는 거를 본인이 자기가 전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까지 나왔는데 그런 박지는 외교부 장관을 시켜놓고 지금 이재명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포커 카페만 쳐봐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의도 홀덤 막 이렇게 홀덤 자체가 카페화 되어가지고 예, 카페에서 차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슨 상습 도박범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홀덤이 어느 정도로 대중화가 됐냐? 그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그 임요환, 뭐 콩진호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다 그 프로게이머로 지금 이제 홀덤 플레이하는 그 프로 도박사로 지금 전향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그 외국에서 도박을 해도 그거는 걸리죠.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도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 인기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도박사들이 몇 명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도박사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그 동네에서는 정식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대중화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걸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 머니로 바꿔서 그
즐겼던 걸 가지고 상습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네이버 한 게임에서 하는 사람들 어린이들 싹 다 구속해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거기 막 500억, 1000억 막 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5조씩 갖고 있는데 구속해야지 그러면. 게임 사이트에서 놓은 거는 상습 도박이고 박진 아들은 포커는 넓게 보면 게임이야. 우리 아들은 게임 사이트 만든 사람이야.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더 탈탈 에이, 털어봐야 나쁜 됩니다. 놈들아. 박진 아들은. 하나 더. 지금 가세현이 그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다녀왔다 이렇게 가짜뉴스 했잖아요. 이것도 골 때려요. 공판 재판한 중에는 이건 단순 의혹 제기예요. 허위사실 보잖아요. 근데 저 재판 중에 저 세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강용석이랑 김세희랑. 지금 강용석하고 나왔을 김세희는 찢어졌습니다. 저기 때?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 간판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강용석이 한국이 없다고 지금 저는 알고 예, 있거든요. 해외 도피 중. 예. 지방선거 끝나고 그 돈 들고 튀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 김세희와 강용석 사이는 굉장히 안 좋고 서로 공격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번에 저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일단 가세현이 무슨 단순 의혹 제기라고 했지만 이때 방송의 내용이 너무나 악의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똥파리가 들러붙으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퍼다 나르고 완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소설을 써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절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건 말고도 뭐 저 김혜경 씨를 이재명 때렸다? 대표가 때렸다. 그것도 네. 가세현이 낸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게 그 이재명이 안동댐 근처에서 여학생을 이제 그 집단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퍼져 나갔고 이게 소년원을 갖고 이게 이제 뭐 법무부 안양 소년원 뭐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77년부터 다닌 대양 실업이 성남 공단에 위치한 거였고 일단 네. 안동댐 근처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이 있었다는 안양 소년원은 여성 교화 시설로 여성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팩트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가지고 이재명을 막 몰아갔었던 거죠. 얘네들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로 실형 살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나쁜 놈들이에요. 채팅창에도 소년원 진짜인 줄 아셨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더 쉬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가세현이 파탄낸 인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김건모 씨.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랄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려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대로 처벌을 해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구 꼴통 세력들이 이재명 악마와 어마어마하게 결과물 가짜뉴스로 사람을 죽이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와중에도 지금 선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저는 중죄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도 조작이 가까운 거죠. 앞뒤가 안 맞는 흐름상 말도 안 되는 정황도 안 나오는 이거였고 두 사람만 말 바꾸면 대선 자금 준 건데 생각해보면 아까 그 팩트체크에 나오잖아요. 대선 자금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김용이 받아갔다고 해도 그게 대선 자금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선 자금이다, 뭐 경선 자금이다 이렇게 때려놓고 뭐 나중에는 뭐 아파트가 있었네까지 끌어오는 거 보면은 사실 이 맥락도 하나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대선 자금이 아니고 경선 자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데 그것 자체가 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안 받은 겁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경선 자금이 훨씬 더 위험한 네. 거거든요, 사실.